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티 매니저 최진영입니다. 에픽 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에픽 라이브에서는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현 시국이 장기화되고 또 에픽 게임스 코리아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온라인 연결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에픽 라이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동민입니다. 현재 소속은 마둔파 테크니컬 아트 연구소 소속이고요. 이곳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프리랜서 TA 외주 업무와 교육 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체입니다. 네, 본업에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 에픽 라이브에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셨던 마둔파라는 단어가 성함과 오묘하게 닮아 있는 느낌인데 마둔파가 혹시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마둔파는 수년 전부터 사용해온 제 닉네임이고요. 박동민, 마동민, 마둔민, 마둔파 등으로 친구들이 이름을 막 바꿔서 불러주었는데요.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본명이 마씨인 줄 아는 분도 계십니다. 네,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름을 걸고 작품과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신 셈이네요. 네, 네네. 네. 오늘 에픽 라이브도 많은 분들께 방법과 또 팁을 드리는 튜토리얼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나요? 네, 오늘은 얼리언 엔진에서 카툰 렌더링을 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나름 깊이가 있는 방법들인데요. 오늘은 2가지 정도는 자세히 살펴보고 3가지 정도는 크게 훑어보는 정도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본격적인 세션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혹시 언리얼 엔진을 카툰 렌더링에 활용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언리얼 엔진은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높은, 완성도 높은 엔진인데요. 특히 사용하기 편한 머티리얼 에디터가 쉐이더 작업을 주로 하는 저한테는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소스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머티리얼 에디터에서는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소스를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언리얼 엔진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적인 표현이 강점인 언리얼 엔진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PBR 베이스여서 카툰 렌더링은 비교적 생소할 것이라 생각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구현해 보자는 취지로 5가지 구현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2의 나라, 또 드래곤볼 지 카카로트, 스트리트 파이터 5, 킹덤 하츠 등 많은 분들께 인기 있는 카툰 렌더링 느낌들의 작품들이지만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언리얼 엔진으로 구현하는 카툰 렌더링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께 이번 에픽 라이브가 도움이 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발전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언리얼 엔진으로 카툰 렌더링을 구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에픽 라이브를 진행하게 된 마둔파 테크니컬 아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동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에픽 라이브에서는 카툰 쉐이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툰 쉐이더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크게 보면 5가지 정도 구현법이 있고요. 이 안에서 어떤 기능들을 더 추가하느냐에 따라 디테일이 달라집니다. 카툰 렌더링 구현 순서를 보실 텐데요. 1번은 이제 맥캡, 2번 이제 플로어를 이용한 방법, 3번 if를 이용한 방법, 4번 이제 램프를 이용한 방법, 5번째 이제 스무스 스텝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중에서 1번은 뷰 노멀이라는 것을 이용한 방식이고 2, 3, 4, 5번은 모두 하프램버트를 이용한 구현인데요. 오늘 주로 다루게 될 구현은 5번 구현, 스무스 스텝 구현이지만 1, 2, 3, 4번 구현도 함께 알아두면 좋으니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프로젝트 템플릿은 포워드 렌더링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바일 VR로 지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디퍼드 렌더링에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을 시작할 모델링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저작권자의 조건하에 누구나 사용 가능한 하츠네 미쿠 MMD 모델링을 준비했습니다. 구글에서 어피어런스 미쿠로 검색해서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다운로드 링크는 여기 PT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받으시면 PMX 형식인데요. PMX 형식 모델을 엔진에서 사용 가능한 포맷인 FBX로 바꾸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컨버팅해주는 사이트도 있고 깃허브 등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블렌더용 PMX 임포트 플러그인을 통해서 FBX로 변환해도 됩니다.
먼저 오늘 5가지 구현을 해볼 것이기 때문에 마스터 마티리얼을 이제 5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FBX에 딸려온 머티리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이것들을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만들고 그렇게 만든 머티리얼 인스턴스에 이제 기존 머티리얼들을 대체를 하여줍니다. 이제 그러면은 마스터 머티리얼을 변경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제 구현이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머티리얼이 조금 많은 상황이라 이제 변화가 큰 머티리얼 위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뭐 이제 0번이 피부, 1번이 얼굴, 3번이 뭐 눈동자, 5번이 헤어, 12번이 몸 머티리얼인데, 네, 이 머티리얼 굉장히 많은데, 이런 카툰 렌더링 작업을 할 때는 머티리얼이 많지 않은 모델을 구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이제 저작권 관련된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이런 식으로 번거롭지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MX로 된 모델링을 FBX로 변환해서 엔진에 올리고 쉐이딩 모델을 지금 언릿으로 붙여서 텍스처만 현재 얹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걸 베이스로 해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맥캡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맥캡은 카툰 렌더링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카툰 렌더링 외에도 다양한 페이크 라이팅을 가볍게 사용하기에 좋은 방식입니다. 지브래시에서 사용되는 기법이기도 하고요. 카툰 프로젝트로는 7개의 대제에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구현 설명을 드리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캡이란 머티리얼 캡처의 줄임말로 이제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이제 여러가지 이런 머티리얼 캡처 이미지들이 뜨는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화면 공간 노멀, 그러니까 뷰 노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화면 기준이기 때문에 뒷면은 고려하지 않고 화면에 보이는 면을 기준으로 노멀 값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x 값만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노멀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바라보는 부분이 0이고 이제 왼쪽 90도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른쪽 90도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1, 이런 식의 값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노멀답게 왼쪽과 오른쪽 모두 값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걸 UV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곱하기 0.5 더하기 0.5를 해서 0에서 1까지의 값으로 만들어줍니다. Y축 같은 경우는 이제 뷰 노멀과 UV의 위아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반전을 해서 그래서 네, 그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즉 이제 오른쪽 아래와 같이 이제 UV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 UV 형태로 이제 텍스처들이 이렇게 감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가 형태를 감싼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이런 맥캡 이미지를 간단하게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이제 투니하게 맥캡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너 섀도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는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엔진에서 구동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캡이 들어왔고요. 이 맥캡 쉐이더에 대해서 구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건데요. 자, 마스터 머티리얼에 맥캡을 켜고요. 맥캡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집에서 어느 정도 해왔는데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퓨즈 텍스처를 이제 컬러와 곱해서 지금 맨 처음에 쉐이딩 모델을 언릿으로 되어 있죠. 언릿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릿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섀도우 컬러는 좀 이따 계산하고 일단 맥캡을 바로 곱해주도록 하겠고요. 맥캡 텍스처는 아까 제가 가져온 그 텍스처고요. 이제 이 텍스처를 UV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뷰노멀을 이용해서 UV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맨 먼저 이제 버텍스 노멀을 가져오고요. 버텍스 노멀을 공간 변환을 해서 뷰노멀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공간 변환은 트랜스폼 노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트랜스프롬이라고 적었네요.
트랜스폼을 해서 이 월드 스페이스에서 뷰 스페이스로 변환을 해주면 이제 이것이 뷰 노멀이 되겠고요. 노멀라이즈 해서 값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 이제 그 값으로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노멀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갖게 되겠죠. 0.5 곱하기 0.5를 더하기 0.5를 해서 이 값을 0에서 1까지의 값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UV가 된 거죠. 이제 이 UV를 그대로 이어도 되는데, 아까 이제 뷰노멀과 UV의 위아래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Y축을 이제 반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두 개를 놓고, 하나는 R 채널, 하나는 C 채널. C 채널은 1-를 해서 반전을 해주고요. 이걸 다시 어펜드를 이용해서 합쳐주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UV에 넣으면 맥캡 텍스처가 완성이 되었고요. 맥캡 텍스처를 디퓨즈 텍스처와 곱해서 이미시브 컬러에 넣었습니다. 저장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기본적으로 텍스처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보더라도 이제 명암이 오른쪽 아래쪽에 맺히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좀 보기 좋지 않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 그림자 컬러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제 이 맥캡 텍스처에서 어두웠던 부분을 알파에 넣고, 이제 그 어두웠던 부분에는 이 섀도우 컬러를 대체해 주게끔 만들어 준 다음에 이 결과값을 곱해주면 컬러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얼굴 같은 경우 얼굴이 1번이었는데, 네. 그래서 섀도우 컬러를 체크하고 퍼리미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을 바꿔주면 여러 그림자 컬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잘 나오죠? 네, 이게 그 내용이고요. 이제 버텍스 노멀을 이제 뷰 노멀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1까지의 값으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반전을 해서 벡터를 합쳐서 캡에 넣어줍니다. 모델을 적용한 예고, 이제 섀도우 컬러 수정하는 것까지 방금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아웃라인을 넣어 볼 건데요. 아웃라인은 이제 배면법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해볼 거예요. 아웃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고요. 블루프린트 클래스에서 스켈레탈 메쉬를 추가합니다. 스켈레탈 메쉬를 추가해서 이퀄을 넣어줍니다. 배면법이 뭐냐면은
이제 뒤집어진 메쉬를 외곽선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블루프린트에서 컴포넌트를 스켈레탈 메쉬를 2번 추가를 하고 이 이름을 아웃라인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2번이죠. 이제 그리고 이 아웃라인 메쉬의 머티리얼을 외곽선이 들어간 머티리얼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네, 아웃라인입니다. 아웃라인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에는 아웃라인 컬러를 바로 넣어 주었고, 투 사이드 사인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면을 그 양면 옵션일 때 이게 이제 1일 경우가 있고 이제 0일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반전 옵션을 해서 이제 뒷면만 보이게끔 오파시티 마스크를 만들어 준 거고요. 그리고 월드 포지션 옵셋에 이제 버텍스 노멀에 이제 아웃라인의 두께만큼 이제 그 값을 곱해 주어서 더 확장된 값을 갖게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면은 이제 이 위스만큼 곱해지는 것이고, 여기에 버텍스 컬러를 곱해 주어서 나중에 이제 버텍스 컬러 페인팅으로 이제 그 굵기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아웃라인 머티리얼을 만들었고요. 네, 아웃라인 머티리얼은 여기서 투 사이드를 꼭 켜주도록 하세요. 그래야 이 투 사이드 사인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먼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아웃라인 머티리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부분에만 붉은색을 넣어주면 되는데, 얼굴이 여기 있네요. 이거 잘 모를 때는 여기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머리카락이니까 헤어에만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웃라인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웃라인 들어간 위쿠가 완성이 되었고, 다시 네, 이 배면법은 기존에 많은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좀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뭐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외곽선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따로 외곽선을 만들어두면 하나하나 컨트롤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블루프린트에서 아웃라인용 스켈레탈 메쉬를 추가해서 이렇게 쭉 아웃라인 머티리얼을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곽선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제 맥캡을 좀 편집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각도를 돌리다 보면 이렇게 뭔가 수염 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비주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얼굴 명암이 이제 카툰 렌더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편집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1번 맥캡 머티리얼을 열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버텍스 컬러를 이용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UV를 받아오고, 그 다음 이제 까만색이 된 부분은 항상 0.5, 0.5를 바라봐라 라고 이제 수정을 해준 건데요. 기본적으로 버텍스 컬러는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B항에다가 기존 값들을 넣어놨고, A항에는 이제 까맣게 칠하면 칠할수록
항상 이제 정면 명암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버텍스 페인팅을 조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레드 채널에 까맣게 페인트 컬러를 까맣게, 그러면 이제 칠해지는 만큼 이런 식으로 명암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봐도 이 부분은 항상 중간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인데요. 이렇게 칠해서 이 명암들을 정면을 바라보는 이제 명암으로 만들 수 있고, 정면을 바라본다는 것은 항상 이제 버텍스 페인팅이 된 곳은 이제 여기만을 바라본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맥캡을 회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맥캡이라는 거는 그 이제 라이트의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회전을 시켜줘서 좀 라이트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회전은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로테이터를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이제 로테이터에는 라디안 값을 넣어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라디안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2 곱하기 파이를 이제 360으로 나누어서 1도의 라디안 값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1도의 라디안 값을 구하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실제 각도를 곱해 주는데요. 언리얼의 이제 회전 속도의 기본값이 0.25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를 곱해 주어서 1로 맞춰주고 이제 그 값을 UV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웃라인이 적용된 블루프린트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디리얼에 회전 각도를 설정해주면 회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너무 버텍스 컬러를 칠해서 잘 안 보이는데, 다시 칠해보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이 상태에서 이제 회전을 하면 갭이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살짝 보이죠? 네, 그렇게 회전하는 걸 봤고요. 그래서 그 값을 해주면 이제 로테이션 값을 돌려주면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암이 돌아가게 만들었지만 이제 얼굴뿐 아니라 모든 머티리얼이 이제 UV 회전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이제 또 명암이 이제 겉부분만 돌기 때문에 정확한 빛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번 방식은 여기까지 하고 2번 방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